네, 2021년 제주학회 52차 전국 학술대회 세 번째 세션 제주바람과 에너지 이용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세션 3 좌장을 맡은 제주대학교 김호민입니다. 네. 굉장히 다학제가 모인 학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 3에는 국내에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에 관련된 최고 전문가 3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연사는 현 제주대학교 풍력공학부 교수로 계시는 고경남 교수님을 모시고 김범석 교수님을 모시고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해상 풍력 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에서 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에서 근무하는 김범석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주제가 조금 기술적인 그런 주제라서 사실 좀 많은 우려가 되지만 가능한 간략하고 쉽게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2050년 저희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해상풍력 산업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먼저 풍력 발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우리 제주 전역에 많은 풍력 발전기들이 설치가 되어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의 역사를 잠깐 보시면 1970년대 말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약 한 50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른 그런 산업, 특히 재생에너지 산업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왜 풍력 발전 산업이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배후를 잠깐 보면 대체 에너지원 확보, 그리고 글로벌 위기에 대한 어떤 세계 공동체의 대응, 그리고 어떤 각 국가의 경제 부흥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의 확산, 이런 니즈가 서로 맞아서 풍력 발전 산업이 지금 현재까지 큰 폭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보시는 것처럼 한 60기가와트 정도의 터빈들이 지금 설치가 되었는데 1년에 60기가 정도가 설치가 되었는데 그 중에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는 독일,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중국, 이런 3개 국가가 현재 풍력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선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력 터빈은 제 발표 이후에 또 다른 발표자분들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실 거로 제가 발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돼서 깊이 있는 설명은, 터빈에 대한 설명은 뒤쪽 발표자 분께 넘기기로 하고요. 그리고 실제 풍력 터빈은 간단하게 우리가 바람을 이용해서 바람이 세게 불어오면 터빈이 에너지를 생산한다. 바람이 안 불면 터빈으로부터 에너지가 생산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바람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풍력 터빈을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상 풍력도 있고 해상 풍력도 있는데 특히 해상 풍력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우리가 풍력 에너지 밀도라고 하는데 에너지 밀도가 높다. 그 말은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크기의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그 바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난류 강도가 낮다. 바람이 불어오는데 바람이 지저분한 바람이 불어오는 게 아니고 이거 진짜 터빈이 발전하기 쉬운 아주 꾸준한 속도로 일정한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온다. 그걸 좀 학술적인 이야기로 난류 강도가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설치 면적 제한이
없다. 지금 바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면적, 설치 면적에서 뭐 제한될 만한 주변 장애물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10개의 풍력발전기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풍력발전 단지라고 하는데, 이 풍력발전 단지 주변에 바람의 영향을 방해할 만한 요소가 없고 터빈 설치 면적 제한이 없다. 그리고 주민 수용성이 높다. 예를 들어 주변에 민가가 없기 때문에 민원 발생 소지가 낮다. 그리고 소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법한 주변 민가가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로 인해서 덴마크에서 1980년대부터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서 1991년도에 세계 최초의 풍력 발전기가 풍력 발전 단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현재 세계 최대 풍력 발전 단지, 그 중에 해상 풍력 발전 단지라고 하는 영국의 왈니 익스텐션 해상 풍력 발전 단지입니다. 1991년 덴마크에서 만들어진 해상 풍력 단지 규모가 500킬로와트의 5메가와트에 불과했다면, 지금 현재는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해서 풍력 발전 단지 하나의 규모가 1기가와트에 달한다. 그래서 굉장히 큰 풍력 발전 단지 건설이 가능해졌고, 규모의 대형화에 따른 경제성도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에 비교할 만큼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풍력 발전이 얼마만큼 보급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유럽 기준으로 2019년에 유럽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 에너지의 15%를 풍력 발전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유럽에서 특별히 풍력 발전 공급 에너지 생산 비율이 높은 국가를 보면 덴마크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 에너지의 48%를 풍력 발전으로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일랜드 33%, 독일 26%, 그리고 영국 22%. 실제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풍력 발전을 통해서 자국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 에너지의 상당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풍력 발전이 전기 에너지의 생산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으로 발전량이 한 이 정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 에너지의 총 0.5% 채 안 되는 수준을 풍력 발전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풍력 발전으로 1%도 안 되는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과연 이 풍력 발전이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과잉 공급되고 있다라든지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직은 0.5%도 채 안 되는 이 시점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풍력 산업을 보면 결국 풍력 발전 산업이 크게 확대된 국가는 유럽과 중국입니다. 유럽과 중국,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상 풍력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성장 부흥 수단으로서 풍력 발전을 활용하려는 그런 정책을 드라이브를 크게 걸고 있습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나라도 최근 한국판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을 마련해서 한국의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부흥 정책 중에 하나로 풍력 발전을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담긴 탄소 중립 2050 정책을 발표를 했죠. 그 중에서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그런 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에너지원이 풍력 발전이고, 그 중에서 해상 풍력 발전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실제 해상 풍력 발전의 어떤 산업적 기여도를 보면 우리가 고용 창출을 생각 안 할 수 없는데요. 기존의 에너지원들과 고용 창출 효과를 이렇게 균등화해서 비교를 해본 결과 해상 풍력 발전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존의 전통적인 에너지원의 고용 창출 효과보다 더 뛰어나다. 그래서 에너지의 공급적 측면과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까지를 연계했을 때 해상 풍력 발전은 산업적 가치가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상 풍력 발전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시장 규모를 추정해 보니까 지금 현재는 100조 정도, 풍력발전 시장이 100조 정도고요. 앞으로 2026년경, 앞으로 한 4, 5년 뒤면 글로벌 풍력발전 시장이 174조 원 정도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돈은 저기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저기서 글로벌 마켓 쉐어를 얼마나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올 것인가. 이런 목표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해상풍력 발전은 전체 세계 육해상 포함한 100조 시장에서 한 지금 현재는 26조 정도, 약 한 25%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게 향후 2026년에 가게 되면 174조 원에서 80조 규모를 해상풍력이 차지할 것이다. 약 50%가 해상풍력 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해상풍력 발전 산업이 주목받고 있고 성장 속도가 육상풍력 발전에 비해서 가파를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풍력 발전 산업 시장 규모를 보면 매년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200메가와트 정도밖에 터빈이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평균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60기가와트 정도의 터빈이 설치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메가와트만 설치되는 굉장히 시장 규모로 보면 작은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해상풍력발전은 제주도에 있는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가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발전단지로서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완공된 해상풍력단지가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라고 군산 앞바다에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영광해상풍력인데, 사실 영광적은 정부에서 통계로 어떻게 숫자를 조금 더 올리고 싶어서 집어넣은 거지, 엄밀하게 얘기하면 영광은 해상풍력단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풍력발전단지 중에 해상풍력단지는 탐라해상풍력단지하고 군산 앞바다에 있는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규모로서는 총 90메가와트 정도 되는 규모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우리 목표는 거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7년에 한 15.1기가와트 정도 되는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를 2030년까지 총 60기가와트 이상 보급하겠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상풍력 개발 잠재량은 충분하냐? 해상풍력 기술적 잠재량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개발 가능한 해상풍력 발전 용량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33.2기가와트입니다. 우리 정부의 목표는 해상풍력 보급량을 2030년까지 13기가와트를 보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기술적 가능량이 33기가와트, 우리 목표는 13기가와트. 달성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지만 2030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추세에 맞춰서 우리도 한국판 그린 뉴딜을 선언하고 해상풍력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의 전환이라는 비전을 가지는 한국판 뉴딜을 선언하고 그 안에서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해상풍력 중심의 에너지 전환 방향성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을 2030년까지 13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 그래서 2030년까지 가면 풍력 발전은 16.5기가와트가 보급된다라는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빠르게 지금 산업화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뭔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정성과 주민 수용성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확보하는 발전 사업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실제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 해상풍력 단지에 주민들이, 마을이 출자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하면 정부에서는 이거 좋은 사업이니까 거기에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만큼은 주민에게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겠다. 그런 사업을 계획 중인 사업자들은 정부에 신청하시라라는 그런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의 어떤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
그리고 지자체 주도형 사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사업 구조를 만들어서 그 이익이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해상풍력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앞서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현재 보급 현황은 제주 탐라 해상풍력 30메가와트 그리고 서남해 실증단지 60메가와트 그래서 현재 90메가와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해상풍력 산업은 여전히 아시아의 중국 그리고 유럽의 영국과 독일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책과 기술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실제 발전 단가가 싸냐라는 질문이죠. 해상풍력 전체 이제 풍력 발전 단가를 보면 메가와트 아워당 한 58달러에서 76달러 정도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그냥 그래프만 봤을 때 유럽에서 실제 육상 풍력 발전이 58달러에서 76달러 정도 수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석탄 화력 발전이 65달러에서 110달러 수준. 같은 에너지를 얻는데 투자되는 비용 자체가 육상 풍력이 석탄 화력 발전의 절반밖에 안 되는 한 3분의 2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는 석탄 화력 발전을 할 이유가 없고 이제 풍력 발전으로 그냥 돌아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해상 풍력 발전 단가는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해상 풍력 산업이 확대되고 대규모 풍력 단지들이 건설이 되면 해상 풍력 발전 단가도 가까운 시일 내에 기존의 발전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보기 쉽게 발전 원별로 발전 단가를 비교를 해보니 한국의 수준은 해상 풍력이 282원 킬로와트 아워당 282원 수준인데 덴마크는 102원 수준이다. 아직까지 우리 갈 길이 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육상풍력은 그래도 그나마 해상풍력보다는 좀 나은 편인데 그래도 유럽 최고의 국가에서 발전 단가보다 한국의 발전 단가가 2배 이상 높다. 우리가 여전히 발전 단가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낮출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상풍력 발전 단가를 빠르게 낮추기 위해서는 터빈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1990년도 해상풍력 터빈 한 기의 용량이 400kW고 200가구에 공급이 가능했다면 지금 현재 2021년에 풍력 발전기 한 대의 설비 용량이 12메가와트고요. 저거 한 대 가지고 약 15,000가구의 전기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이 빠르게 대형화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터빈의 대형화 추세는 더 가속화될 것이고 결국 그래서 경제성을 만족시켜서 보조금을 주지 않더라도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사업자들이 앞으로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산 풍력 발전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어디가 있을까? 두산중공업 있고요. 그리고 효성중공업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슨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한진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4개의 터빈 제작사가 육상 풍력과 해상 풍력을 위한 대형 풍력 발전기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뭐 해상 풍력 발전의 이제 미래상이 되겠는데요. 현재는 뭐 고정식으로 해상 풍력 단지를 만든다면 앞으로 2030년 이후부터는 바다에다 띄우는 방식의 이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이 산업을 지배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2030년 이후에 미래 산업을 리드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이 해상풍력 발전의 개발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 미래는 부유식이다. 그리고 부유식 풍력 발전기의 하부 구조물의 형식은 뭐 이런 다양성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성을 따져서 어떤 타입이 가장 유리한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R&D 전략을 마련해서 우리 산업을 미래 산업을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 종합하면 탄소 제로,
집적화, 고용 창출, 수익성, 그리고 경제성 뭐 이런 관점에서 해상풍력 산업이 실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2050 탄소 중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